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기료를 내리기로 했는데요. 메르스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제외돼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 전통시장의 정육점입니다. 메르스 영향으로 이달 매출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는 항상 켜야 해 한 달에 50만 원이 들어가는 전기료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거의 50%, 70%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손님이 있든 없든 일단 냉장고 다 켜고 불은 다 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들어가죠. 이게 많이 힘들죠, 지금. 정부는 소비 침체로 위축된 경기를 살린다며 다음 달부터 9월까지 가정과 기업체의 전기요금을 한 달에 14%씩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메르스로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며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가정하고 중소기업만 혜택을 주지 진짜 이번에 그 폭탄처럼 아수라게 된 시장에다는 이런 정책을 안 내놓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 어떻게 다 하소연을 못하는 거죠. 정부는 예산 사정으로 소상공인은 제외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이랑 그런 건 안 들어가고 이번에 산업용만 일단 들어가게 됐거든요. 정부가 메르스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피부에 와닿는 전기료 인하 대상에서는 자영업자를 제외시켜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메르스로 자가격리된 주민들에게 주는 긴급 생계비 지원 기준이 너무 허술합니다. 격리 날짜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하고 제대로 피해 범위를 따지지 않아 순창 장덕마을처럼 철저하게 격리된 주민이 상대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주 메르스로 자가 격리된 주민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 9천 원, 4인 가구의 경우 110만 5천 원입니다. 그러나 생계비 지원 과정에서 격리된 날짜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전 격리자를 지원을 하되 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분 전체 생계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마련된 긴급 생계비 기준에 메르스 자가 격리자들을 끼워 맞추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메르스 긴급 생계비 기준이 허술해 순창 장덕마을처럼 외부와 통제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장덕마을 문봉순 씨의 저장고 안에 제때 팔지 못한 배추가 썩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2주 동안 통제돼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2인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69만 6천 원의 긴급 생계비를 받았습니다. 이 배추도 썩고 배추 밭에서도 토반이 무시 배추가 다 썩어갖고 꽃이 그냥 다 패불었지. 장사 못해서 손해지. 그러니 내가 생병이 안 나갔어. 피해 범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0만 9천 원을 준다는 것은 또 모순이 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저도 빚이 있으니까 갚아야 될 돈도 있는데. 긴급 생계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사전에 피해 범위를 대략 산출한 뒤 개인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50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격리 31명, 능동감시 27명 등 58명으로 어제보다 15명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14일에 메르스 잠복기가 지난 19명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3명이 새로 통보되는 등 4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특산물인 꽃새우가 돌아왔습니다.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가격도 오르면서 어민들의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꽃새우를 가득 실은 새우잡이 어선이 항해에 도착합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갓 잡힌 싱싱한 꽃새우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끊임없이 내려집니다.
밤새 그물을 걷어올린 어민들은 오랜만에 맛보는 만산의 기쁨에 피곤함도 있습니다. 밤새 조업을 하는데 어항이 좋아가지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선원들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판매된 꽃새우는 30여 톤, 3년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꽃새우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인천과 부안 등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지난해 15kg 한 상자에 5만 원 하던 경매 가격도 6만 원으로 만 원 올랐습니다. 외지에서 상인들이나 가공업체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와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그러고 구매를 함으로써 시장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작년에 비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산 앞바다의 해수 온도가 18도를 유지하면서 산란기를 맞은 꽃새우들이 몰려들어 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꽃새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일이 지나면은 새우가 금방 커요. 그렇게 되면은 한 7, 8만 선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어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리면 유독 빨개져 피새우라고도 불리우는 꽃새우가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 동부대로와 공단 사이에 있는 마을이 몰려드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름길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시 외곽에 있는 농촌 마을입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날 만한 비좁은 마을길로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지납니다. 하지만 이내 마주오는 차량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합니다. 너무 좁고 커브길이 많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를 지금도 모르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도로 옆 담장은 곳곳이 차량에 부딪혀 어디 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마주오는 차를 피하던 승용차가 도로 옆 담장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줄지어 차가 오고 가고 그러면 오고 가면서 담벼락이나 지붕이 다 망가져가지고 운전자는 물론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트던 길을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야 빨리 점령을 해야 후진을 안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항상 불안하고. 비좁은 마을길에 이처럼 차량들이 몰리는 이유는 이곳이 동부대로에서 공단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대형 화물차 진입을 제한하고 마을길을 넓히거나 아예 일방통행로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당장 도로 확장은 어렵고 대형 차량 진입만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피지란 표시를 해서 과급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대형 차들이 못 들어오게,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형 차량 진입을 막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빈집을 사들여 마을길을 확장하거나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의 주택 중개 보수료를 다음 달부터 내립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주택 거래 때 중개인에게 주는 중개 보수료를 6억 이상 9억 미만은 0.9% 이내에서 0.5% 이내, 3억 이상 6억 미만 임대차 계약은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억 이상 9억 미만 매매는 전체 주택 거래량의 0.9%, 3억 이상 6억 미만 임대차 계약은 전체 임대 거래량의 0.25%에 그쳐 중개 보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주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흐리고 완주 30도, 전주 27.6도 등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20에서 60mm가량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돌풍이 불고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다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다시 장맛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